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프TV 벤더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토지 보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장윤성 변호사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먼저 좀 궁금한데요. 네. 제 법무법인 하우라는 곳에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하우는 어떤 로펌인지 좀 궁금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분쟁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토지 수용, 토지 보상 관련돼서 이제 전체적인 절차에 있어서 저희들이 뭐 재결 절차, 소송 절차, 또 각종 보상 절차에 있어서 여러 법적인 조문들, 소송들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 보상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네, 지금도? 저희가 이제 보통 주민들이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네. 저희가 뭐 창릉, 예. 그다음에 왕수, 또 그 여러 가지 일반 산업단지들 저희가 다양한 이제 대책위들 자문하면서 네, 재결 소송 절차 수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좀 보시는 분이 있다라면, 네. 3기 신도시나 또는 산업단지든 기타 보상과 관련된 분이 있다라면요, 한번 꼭 좀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보상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 가지 했는데, 네네. 보상 협의에 대한 의미를 또 처음 듣는 분들은 네네.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해요. 또 협의나 뭐 재결 과정에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네네. 다시 한번 좀 찝어주면 어떨까요? 네, 보상의 이제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이제부터 이제 보상의 절차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단계, 바로 이제 협의 절차인데요. 그러니까 토지 수용이라고 하면 이제 강제 수용인데, 강제 수용하면 되는데 무슨 협의냐 하는데, 우리 법이 강제로 수용하기 전에 먼저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 협의 절차를 먼저 거치는데, 협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감정 평가를 해서 개별 소유자들의 땅을 평가해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럼 그 결정해서 토지 명세표를 만들어요. 보상 명세표를. 아, 명세표. 예, 그래서 뭐 지번, 그다음에 면적, 예. 그리고 제곱미터당 단가. 그럼 평당 보통 이제 얼마가 평가됐냐, 평당 뭐 250이냐, 300이냐 엑셀 계산하는 파일처럼.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총액, 예. 뭐 10억, 예를 들면 예. 20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종 안내문하고 해서 토지 개별 소유자들한테 우편물을 다 보내요. 예, 우편물을. 예, 사업시행자, 대표적으로 LH를 예를 들면. 예. 예.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그걸 비로소 받아보고 나서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소유주분들이 예. 이게 뭐냐. 아, 이게 뭐냐. 부터 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냐 앞으로 예.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의를 해옵니다. 협상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맞죠? 보상 협의는 우리가 보통 금액만 눌러주는 것 뿐이지. 그렇죠. 소유주들이 많이 좀 오해하시는데 조금만 더 주세요.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예. 뭐 10억 결정해서 보냈는데 끝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금액을 거기서 조정할 수는 없어요. 예. 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금액을 내가 좀 평당 뭐 조금 더 올려서 예. 한번 협의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데 그렇게 오해들 하시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금액으로 땅을 넘길 거냐 그렇죠. 안 넘길 거냐 예. 그것만 결정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협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라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 토지 소유자가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 재결이나 소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네. 좀 억울한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네네네. 그러면은 재결에 있어서 뭐 지난번에 절차를 보면 뭐 수용 재결, 이의 재결, 소송 네네. 세 번이 맞나요? 그렇죠. 크게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최초 보상 협의 단계. 근데 협의 단계에서 내가 그 통지된 금액대로 나는 소유권을 넘기겠다. 그럼 LH 사무실에 가셔서 매매계약서 쓰고 소유권 넘기고 돈 받고 그럼 끝나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금액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대로 끝나요. 근데 나는 이 돈으로는 협의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강제 수용 절차로 가게 되는데 그 강제 수용 절차가 바로 수용 재결 절차입니다. 그러면 수용 재결 절차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다시 평가를 해서 다시 금액을 산정해서 다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이의 신청하면 이의 재결, 그다음에 이의 재결 후에 또 한 번 더 내가 불복을 하겠다라고 하면 예. 행정소송. 그래서 크게 세 번의 절차가 있다고. 그럼 일단 오늘 방송은 그러면 재결과 관련된 부분하고 소송과 관련된 부분만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결국 그래도 저희가 협상을 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거라면 네. 토지 소유자 보시는 토지 네. 소유자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네.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재결을 하는 게 더 유리한 거죠. 그렇죠. 처음에 보상 협의 단계에서 내가 그 금액을 받고 만족하면은 소유권을 넘기는데 보통은 대부분은 그 금액에 만족을 못 하세요. 네. 그러면은 협의를 안 하게 되면 네. 강제 수용 절차로 가면 그걸 이제 수용 재결 절차라고 하는데요. 수용 재결 절차는 이제 토지 수용위원회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하는데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행정심판이란 거예요. 예. 행정심판, 행정소송하고 비슷한데, 심판. 예, 뭐 재결이라는 게 이제 행정심판에서 이제 결정을 한다는 의미인데,
다시 감정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그 과정에서 소유주들이 여러 가지 의견 개진도 해요.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법무법인도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유주분들 대리해서 여러 가지 의견 개진, 그러니까 평가가 잘못된 부분들, 금액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주장을 해서 금액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럼 요- 일단은 하나씩 좀 끊어서 네, 그러면 첫 번째 시작이 수용 재결이죠. 그렇죠. 맞죠? 협의 이후에 협의 이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수용 재결. 수용 재결 절차. 맞죠? 협의를 안 하게 되면 수용 재결 절차로 넘어가요. 그렇죠. 협의를 안 하면 네, 수용 재결에서 넘어간다. 네. 그러면 수용 재결은 또 어떤 의미예요? 일단 시작부터. 수용 재결 절차는 이제 행정 심판의 의미인데, 이 수용 재결은 사업 시행자가 재결을 넘겨요. 쉽게 말하면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네. 결국은 강제 수용 절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수용 재결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인에다가 수용 재결 신청을 합니다. 네. 하는데 이게 소유주 입장에서는 그냥 마냥 기다리면 이게 언제 재결 신청이 들어갈지 몰라요. 사업 시행자가 자기들이 선택해서 임의적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내가 재결 신청을 빨리 넘겨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사업 시행자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빨리 재결로 넘겨달라. 나는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으니까 강제 수용 절차인 수용 재결 절차로 빨리 넘겨달라고 신청을 빨리 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청구를 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는 60일 내에 반드시 재결 절차를 넘기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그럼 사업 시행자는 청구가 들어오면 60일 내에 이제 재결 신청으로 재결 신청을 해서 재결 절차로 넘기게 되죠. 그럼 비로소 그때 이제 토지 수용 절차, 재결 절차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법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죠. 이게 지금 모든 내용들이 토지보상법에 다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다 내용들이? 법에 이제 근거가 있는 뭐 거죠. 60일 이런 것도 다 토지보상법 그렇죠. 안에 그렇죠. 있고요. 네네. 법, 뭐 시행령 이런 거 다 시행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하고 밑에 뭐 네. 시행령,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절차들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좀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수용 다음에 이의 재결이잖아요. 네네. 맞죠? 그럼 누가 또 어떻게 또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차이를 두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수용 재결 절차 들어가면 통상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잡아요. 6개월. 예. 재결 절차 시작되면 6개월 네. 정도 다시 평가를 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의견 개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금액이 아까 예를 들면은 처음에 협의 통지된 금액이 10억이다. 네. 다시 평가했더니 예를 들면 조금 더 올라서 뭐 그게 11억, 12억, 13억이 됐다. 예를 들어서 네. 다시 평가했더니 네. 그럼 이제 LH는 그 돈을 다시 평가돼서 결정된 금액을 이제 지급을 무조건 해야 돼요. 네. 네. 그럼 1차적으로 소유주는 협의를 하신 분들은 협의할 때 돈을 받는데요. 협의를 안 하신 분들은 1차 수용 재결 끝나면 돈을 다 받게 됩니다. 1차 수용 끝나면 네, 6개월 정도. 그러니까 그 최대. 차이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아까 여쭤보셨을 때 수용 재결 자체를 가는 게 유리하냐 했을 때는요, 한 그 정도 6개월, 반년 정도, 예. 조금 길면은 뭐 한 8개월, 9개월, 10개월 정도를 더 예.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평균 6개월 정도.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늦게 보상금을 받는다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금액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시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6개월만 참으면 1, 2, 3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하는 게 낫다는 거고. 네, 그래서 손해 볼 게 없죠. 그러면 이의 재결이나 수용 재결의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평가는 이제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예. 감정 평가사를 다시 선정을 합니다. 다른 평가사를 다시 선정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협의 처음에 평가, 협의 평가는 그러면 LH 예를 들어서 LH다 그렇죠. 그러면 LH 감정 평가사가 하는 거고. LH가 추천한 평가사하고 주민들이 추천한 그렇죠. 평가사가 하죠. LH와 주민 평가사. 네, 하고. 주민 평가사가 없으면 그냥 LH 단독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만약에 그게 됐다. 그러면 수용 재결은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수용 재결은 이제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이제 선정을 해요. 토지 수용 위원회는 또 뭐예요? 그럼? 토지 수용위원회라고 이제 국토부 산하에 있는 예. 이게 행정심판기관, 수용 예. 재결 아. 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이에요. 행정심판기관. 네네. 예. 그러니까 중립적인 기관이죠. 예. 판단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LH는 한쪽 당사자인 거고, 예. 토지 소유주는 또 한쪽 당사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원 같은 곳이라 보면 돼요. 예. 근데 솔까말 예, 좀 방송이니까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얼핏 어서 들었기로는 그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하면은 기존 뭐 보상금의 뭐 얼마큼 이상 뭐 못 올라간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뭐 어떤 뭐랄까 정확히는 실무적인 모르겠는데 거예요? 아니면은 규정이 그런 게 있는 뭐 거예요? 내부적으로 어떤 뭐 예. 사정이 있는지 예.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 너무 금액을 좀 많이 올리면은 예. 조금 어떤 뭐 제재나 예. 그러니까 그런 좀 소명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소명을 예, 그러니까 확실한 사유가 아니면은 그렇죠. 임의대로 올려주지 예, 말아라. 그러니까 감정 평가를 하는데 그 뭐 금액이 좀 많이
오른다 예, 예, 했을 예. 때는 아니, 뭐 합당한 그 그러면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게 결국 거기서 또 선임된 감정평가사 아닌가요? 그렇죠. 맞죠? 거기도 감정평가사인 거죠. 네, 평가사. 따로 다른 다른 공직이라는 거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죠? 감정평가사 우리나라 감정평가사는 자격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예. 하게 되죠. 보통 이제 감정평가 법인에서 많이 하죠. 예, 법인에서. 예, 예. 그러니까 뭐 LH가 했던 법인이나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소속된 뭐 감정평가사나 같을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니 달라요. 아 달라요? 예. 아니 이게 그러니까- 다르긴 한데 나중에 보면 큰 결에서 보면 예. 아니 개인이 아닌 건가요? 아니면은 보통은 평가 법인에서 하죠. 평가 법인에서 네, 평가 법인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감정평가 법인들이 많이 있는데 1차 협의평가했던 감정평가 법인을 제외하고 예. 다른 평가 아. 법인을 토지수용위원회가 다시 이제 다른 선정을 하죠. 법인에서 네네. 어찌됐건 같은 평가사가 또 가면 똑같은 결과 나오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의 재결은 또 누가 하는 거예요? 이의 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예요? 이제 수용 재결 결과가 나오면 예, 예. 토지 소유주는 그 결과에 따른 금액을 1차적으로 받고 나서 예. 난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의 신청을 이제 하게 돼요. 예. 토지 소유주가 이의 신청을 합니다. 예. 뭐 LH도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통상은 이제 토지 소유주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행정심판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이의 재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의 상급기관인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아 중앙. 네. 이의 재결은 중앙이고 그럼 네. 수용 재결은 수용 재결은 이제 보통은 이제 지방이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어요. 예, 뭐 예.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예, 예. 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예, 있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이의 신청을 하면 상급기관이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방하고 넘어가는데, 중앙 이렇게 있다는 거죠? 예, 보통은 그렇게 되는데 예. 수용 재결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는 경우도 아, 있어요. 수용에서부터 중앙에서 하는 그건 경우도 이제 있고. 사업마다 법에서 규모가 정해진 좀 크면 이제 뭐 지방 법에서 정해진 게 있는데 그거마다 좀 다른데, 예. 네. 또 사업 시행자가 누구니 어떤 사업이냐 좀 다른데 보통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럼 이의 재결은 이제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해요. 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또 평가법인을 다시 선정해서 다시 평가를 또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한 번 하나의 토지를 가지고 총 4번이에요. LH가 협의할 때 한 제가 번. 이제 퀴즈를 드리려고 예, 했는데 예, 예.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총 몇 번 평가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인가? 예. 4번이에요. 아, 4번이면 아니 저 퀴즈인데 제가 뭐 4번인데. 협의 평가, 그러니까요. 수용 재결 평가, 예, 예. 이의 재결 평가, 예. 엄청 나중에 하네요. 서순 평가 총 이야. 4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예. 그냥 협의 평가에 응하고 협의해버리면 예. 협의 평가 딱 한 번만 평가 받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좋다. 여러 번 예. 하면 아무래도 좀 더 그래서 제가- 올라가겠죠. 떨어지진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토지 소유주분들한테 예. 최초 수용 재결 1차 수용 재결 나면 금액을 100%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예. 6개월 내지 8개월, 예. 10개월 정도만 예. 그 정도만 조금 기다릴 수 있으면 예. 예, 협의에 응하지 말고 그 뒤에 구제 절차로 가셔라라고 많이 설득을 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방금 말씀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확률상 먼저 6개월의 뭐 금리 수준을 고려해 봤을 때 뭐 지난 방송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확률상 만약에 뭐 특별한 뭐 협의를 해야 돼서 뭐 간접 보상을 받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보상금만 단순하게 생각한다라면 그게 낫겠네요. 그렇죠. 예, 일단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소송 절차가 남았어요. 행정소송은 뭐 공짜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법무법인이면 법무법인에 돈을 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 그러니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제 변호사 비용이 드는 거는 예. 그거는 뭐 어느 단계나 그거는 당연한 거고. 예, 아 변호사. 예, 그건 당연한 건데 예, 예. 그거 외에 이제 드는 비용이 있냐를 따져 보셔야 돼요. 예, 왜? 예. 근데 수용 재결, 이의 재결에서는 소지 예. 소유자가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없어요. 아 재결된 돈이 하나도 안 든다. 예. 예. 그러니까 뭐 변호사한테 사건을 의뢰하면은 당연히 뭐 변호사 비용이 조금 드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예, 예. 그거 외에 예. 내가 수용 재결, 그러니까 협의에 응하지 않고 수용 재결로 간다. 그리고 수용 재결에 대해서 내가 또 이의 신청을 해서 이의 재결로 간다 했을 때 예. 그럼 아까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내가 뭐 어떤 비용을 내야 되느냐? 예. 대표적으로 이제 감정평가 비용을 내가 내야 되냐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 전혀 없고. 그러니까 비용이 하나도 안 들기 때문에 예.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안 갈 그리고 이유가 금액이 없구나. 아까 여쭤보셨는데 깎이지 않아요. 예, 깎이지 않고 그러니까, 비용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기각이 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도 안 오를 수는 있어요. 예, 아 기각이 예. 돼서 안 그러니까 오를 수는 있다. 하나도 안 오를 수는 있는데 예. 마이너스 돼서 다시 뱉어내냐 뭐 이런 예.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얼핏 볼 때 뭐 행정사분들도 이런 재결은 할 수 있는데 소송은 또 못한 변호사가 아니니까 소송을 못하고 그건 좀 법무사도 가능한가요? 그건 좀 예민한 문제인데. 아, 좀 예민한 문제. 아, 예, 조심하겠습니다. 예. 그럼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재결 그러니까- 신청 자체를?
뭐 개인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개인이 하셔서 뭐 예. 직접 가셔서 의견 개진하고 뭐 하셔도 예. 뭐 그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다면 예.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는 거고. 아 그러면은 너 재결 신청 일단 소송 전에 재결을 할 때 변호사가 도와준다 어떤 의미인 거예요? 뭘 저희들이 도와준다는 이제 얘기예요? 평가사 분석을 하죠. 평가사 분석을 하고 여러 네. 가지 이제 법적인 쟁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법적인 쟁점들 네, 그런 것들을 분석을 개인은 좀 알기 해서 힘들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 저희들이 이제 의견 개진을 해드리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현장에 나가요. 현장에 나도 나가시고 예, 평가할 때 저희들이 대단하신데요? 예,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변호사들이 직접 나가거든요. 현장에. 변호사들이 직접 예, 저희는 예. 다 그래요? 다른 데도 다? 다른 데는 아마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예, 그런 제가 나간다는 데도 얘기를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보통 예. 좀 사실 쉽진 않죠. 그렇죠. 나가려면 네. 시간이 얼마예요, 그게? 맞아요. 하루 종일 할 텐데.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오. 쉽진 않은데 저희는 저희의 기본적인 어떤 모토는 변호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간다. 하우는 예, 야, 그래서 나가서 직접 예. 주민들 만나고 야, 크겠는데요. 네, 그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렇죠. 인지상정이죠. 달라요. 평가사들도 사람이니까. 그럼요, 인지상정이라 변호사가 옆에서 예, 같이 가면 평가사님들 이제 나오면 아, 저희가 예. 그래도 좀 옆에서 조금 이제 설득도 하고 그렇죠. 가능하면 그럴 좀 수 있겠네요. 예, 예. 여러 가지 요청도 드리고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 차이가 좀 있군요. 일단 아까 네.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만 좀 마무리해서 오늘 방송 마쳐볼게요. 그래서 수용 재결하고 이의 재결까지는 비용이 전혀 안 드는데 네. 소송 단계는 조금 비용이 드는데 네. 그거는 뭐가 드냐면 이제 법원에 보통 저희가 내는 인지대 송달료가 좀 들고요. 인지 송달료. 예, 그건 이제 뭐 흔히 얘기하면 이제 수수료 정도로 할 수 예, 있고 예, 예. 이제 첫 번째 이제 감정 비용이 좀 들어요. 예. 감정 평가사를 저희가 예.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예. 감정 비용이 좀 들 수 있고 예. 그런데 저희가 선임해요? 그러니까 소속 법원에다가 때는? 예. 감정 신청을 하면 예. 법원이 갖고 있는 그 풀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법원이 법원이 감정평가사. 선정하죠. 예. 저희가 선정할 수는 없고 예, 예. 법원이 선정을 그래야 객관적이니까 예. 법원이 선정을 하게 되면 감정 비용을 이제 원칙적으로 저희가 원고니까 저희가 부담은 하는데 예. 주로 개인이죠. 법인인 경우도 있고 또 개인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건 그 다양해요. 경매에 대한 감정 평가할 때 좀 많이 쫓아다녀봤는데 개인이 많더라고요. 개인분들이 보니까 보통 법원에 많아요. 계신 법원은 분들 보통 개인분들이 많아요. 맞죠. 좀 연세에 계신 개인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아무래도 거기에 또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의견들 이게 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감정 평가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겠는데 법인은 아무래도 법인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뭐 없고 그런 또 측면도 없잖아요. 법인에 있긴 대한 하죠. 신뢰도 있겠지만 개인은 좀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약간 느슨해질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네. 뭐 수목감정 같은 경우는 또 되게 전문성 있는 분들 또 그렇죠. 하다 보통 보면은 그것들만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또 계시기도 그분들은 좀 높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맞죠? 그렇죠. 네. 또 그 과정에서 또 변호사가 네.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네, 네, 또 뭐 맞습니다. 평가사를 만나고 그럴 수도 있나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가요? 현장에서 만나죠. 현장에서. 평가사는 이제 현장에서 야, 그래도 아무래도 개인이 하는 것보다 또 변호사가 좀 더 말하기는 나가서 수월하겠네요. 그래도 토지 소유주분하고 평가사분들 이제 만나서 뵙고 또 설득하고 하면 예. 조금이라도 다르죠. 그럼 사전에 네. 뭐 어떤 평가에 대한 의견을 써서 줘요? 만약에 뭐 감정 평가에 대한 게 좀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들. 저희들이 그런 이제 의견들을 개진하죠. 의견들을 이렇게 정리를 네, 해서 다 법원에 뭐 그쵸. 소송이면은 법원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서면들을 그런 의견서들을 제출하고요. 뭐 개인이 해도 네. 개인이 어떤 식의 이거 좀 너무 가능합니다. 저렴하니까 네. 올려달라라고 얘기를 네. 하는 것처럼 그것도 네. 좀 전문적으로 또 그리고 쓰겠다는 얘기인 또 거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뭐냐면 특히 소송 단계 좀 다른데 재결 단계는 예. 가능하면 주민분들이 모여서 같이 가시는 게 좋아요. 재결 단계는 네. 왜요? 보통은 이제 대책위가 만들어지면 예. 대책위 통해서 보통 주민분들이 모여서 저희들한테 좀 집단적으로 사건들을 여러분이 같이 맡겨주시는데 예. 그럼 저희가 그걸 같이 이제 저희가 재결 신청 청구를 하게 되면 예. 그 토지 수용을 내내 그분들이 모여서 같이 차수가 같이 올라가요. 예. 이게 재결로 올라갈 때 뭐 1차부터 막 20몇 차, 30몇 차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근데 같이 올라가야 같이 힘을 받아요. 근데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면 평가할 때 그렇죠. 같이 좀 이렇게 힘이 보이죠. 같이 가라. 예. 맞죠? 예. 같이 가서 좀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러면 이제 평가사님들도 조금 더 신경 신경 쓰이겠네요. 아무래도 예. 재결 때 좀 근데- 같이 가셨으면 네. 좋겠다. 근데 개별적으로 혼자서 그냥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그냥 그렇게 떨어져서 가게 되면 예. 힘이 좀 많이 덜 실리죠. 그러면 뭐 어떤 같은 차수라고 해도 뭐 차수에 뭐 30명이다, 50명이다라고 할 때 네. 혼자 하시는 분도 있고 모여서 같이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네, 일단 그렇죠. 모여서 같이 가는 게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네. 결국 사람이 그렇죠. 하는 일이라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거고. 네네. 그럼 아까 또 얘기하신 것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소송에서 평가 비용을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감정평가 비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고잖아요. 소송을 예. 제기했으면 토지 소유주가 원고겠죠. 예. 그러면은 원고, 감정 신청을 하게 되면 예. 감정 비용은 감정 신청한 원고가 내라고 보통 아, 법원이 명령을 원고가 내려요. 저희가 낸다. 그럼 저희가 이제 먼저 감정 비용을 먼저 내죠. 예. 내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 판결이 나게 되면 예. 저희가 이제 금액이 올라서 승소하거나 예. 저희가 이제 얼마 이제 금액을 이제 보상금이 증액이 돼서 증액금을 이제 지급하러 결정이 내게 되면 보통은 이제 이 감정 비용, 소송 비용인데 예. 예. 감정 비용은 예. 보통 사업 시행자가 이제 부담하도록 많이 결정을 보통은 내립니다. 보통은. 네, 그럼 감정 비용 정도는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뭐 10억인데 뭐 10만 원 올랐어. 네. 그래도 감정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건가요? 통상은 이제 예. 그러니까 오르기만 저희가 하면? 이제 승소한 거니까 예, 예. 네, 그렇게 되면 일부 승소를 하더라도 뭐 그렇죠. 어찌됐건 예. 감정 비용은 예. 뭐 어찌됐건 뭐 그래도 하는 게 낫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6개월 내지 한 8개월, 10개월 책이 뒤면 정도만 조금 기다리실 수 있으면 안 갈 이유가 없다. 이게 일반 민사소송은 아니기 때문에 딱 한 번인가요? 소송이요? 예, 예. 아, 소송은 보통 1심에서 끝나죠. 아, 1심에서 끝나요? 예, 그러니까 소송도 뭐 1심 있고 2심 그러니까 있고 민사에서는 뭐 3심 1심, 있는데 예, 예. 예, 근데 보통은 저희 보상금 사건은 특별한 쟁점이 있거나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은 거의 95% 이상은 다 1심에서 끝납니다. 아, 그래요? 아, 네네. 1심에서 끝나서 그냥 왜냐하면 완전- 1심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예. 금액이 결정되잖아요. 예. 그럼 보통은 이제 그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보통 저희가 결정을 받고 예. 마무리하죠. 아, 네. 갈 수는 있어요, 2심을? 갈 수는 있는데 예. 그 1심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에 특별히 위법이 있거나 예.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없으면 예. 가더라도 큰 의미가 없죠. 아, 더 올라가거나 그러진 네.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다시 예. 제 감정을 잘 받아주질 않아요. 아, 네네네. 그렇군요. 네. 예, 일단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원칙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요, 보상이 되면 무조건 현금으로 주는 게 맞나요? 원칙은 아니면 현금 채권도 보상.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요. 원칙은 현금 보상이고요. 예. 예외적으로 채권으로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다 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또? 채권으로. 채권으로. 야, 채권으로 준다. 그럼 나중에 돈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묶이죠. LH가 네. 돈이 없으니까 예, 뭐 근데 또 채권을 이제 그 회사채 흔히 그죠? 그렇죠. 흔히 이제 예. 팔잖아요. 또 예, 아, 채권을 다시. 미리 또. 예. 그럼 또 할인 나가잖아요. 예, 할인하면. 그런 게 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원칙은 현금인데 예. 예외적으로 채권을 보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왜냐면 저희가 지금 투자자분들도 좀 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막 경매로 나와서 싸게 받았다. 아. 그런데 또 누군가 네. 전 현금 못 받고 채권으로 받으랍니다. 막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채권 보상도 장단점이 좀 있어요. 장단점이 네,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네. 여기까지. 그러면은 그런 관련과 일련상에서 보면 현금, 채권, 대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크게 보면 현금 보상, 채권 보상, 대토 보상. 그렇게 세 가지로 같이 크게 보면은 그런 식의 보상 그렇죠. 형태. 직접 보상은 그렇죠. 예, 직접 보상 형태. 원칙은 현금 보상이고 예. 예외적으로 이제 채권 내지는 예. 대토 보상. 그렇죠. 보시면 되죠. 너무 궁금합니다. 네. 아무튼 다음 시간에 현금, 채권 보상을 받는 어떤 사람들의 네. 대상, 네. 대토 보상은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토 보상 또 너무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대토 보상이 뭔지도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원론적인 얘기 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 세 가지, 네. 맞죠? 네. 재결 신청 세 개죠. 수용, 이의, 행정, 수성. 그렇죠. 그래도 경험적으로 만약에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네. 우리 변호사님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여러분들 네. 당사자라고 하시면 단순하게 내가 지금 당장 얼마 받는 것보다는 맞죠? 네. 좀만 한 6개월만 참으시면 되니까 네. 예, 그 금리라고 생각하시고 6개월 참으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개인은 서명이나 이런 걸 쓰는 거 한정적이고 네. 또 그렇게 뭐 또 돈을 받으시는데 뭐 그거 또 얼마 된다고 그걸 또 네. 아끼는 것보다는 아마 뭐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얘기를 들었고 네네네. 또 뭐 올라가야 준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뭐 그렇게도 하고요. 맞죠? 그거는, 뭐 예. 좀 뭐 계약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다른 뭐 것 같은데. 진액이 되면 그게 처음에 따라서 초기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닌 것 예, 같으니까 예.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꼭 제가 뭐 여기를 우리 장준수 변호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다음 시간에 현금, 채권, 대토 보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